한남동 언덕길을 따라 작은 파란 트럭 한 대가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엔진이 낮은 숨소리를 냈습니다. 정혜국은 핸들 위에서 손을 잠시 떼고 숨을 고르며 식당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송월원. 아내가 생전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한정식집이었지요. 그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는 그 틈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해국은 두 손으로 점퍼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익숙하다는 듯 무표정하게 견뎠습니다. 발렛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의 습관처럼 단단했습니다. 저 주차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불필요하게 강하지도 않았지요. 데스크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고 빠른 시선이 해국의 옷과 신발 그리고 식당 앞에 세워진 트럭을 훑었습니다. 표정은 곧장 굳어졌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눈빛에는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손님 여기 발렛은 예약 손님 우선입니다. 트럭은 좀 곤란해요. 목소린 예의의 형태만 갖춘 채 실상은 거절에 가까웠습니다. 해국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겪어온 방식의 시선이었으니까요. 그가 어릴 때에는 가난해서 중년에는 촌스럽다 해서 노년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는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경험에 무뎌질 법도 했지만 오늘은 묘하게 그 감정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주차권만 주시면 잠깐 은행 일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해국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 안내장을 밀었습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표정엔 더 이상의 관심이 없다는 태도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해국은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은행잎이 그의 신발 끝에서 부서졌습니다. 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길 수 없지요. 목소리는 작고 단단했습니다.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골목을 돌아 은행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은 주머니 안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켜야 할 존중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그의 과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목재 사업, 맨손으로 일하며 얻은 값진 경험들, 사람을 속이지 않고 쌓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따뜻했던 아내의 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음이어야 해요. 그는 그 말을 지켜 살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같은 순간은 그 기준을 다시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한정식집 간판이 멀어지고 골목 끝 은행문이 가까워졌습니다. 해국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식당 앞에서 반짝이는 조명 아래 고급 차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자신의 트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방금 그를 흘겨보던 직원이 여전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국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결심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요. 오늘의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그의 선택을 크게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바람이 뒤에서 문을 살짝 흔들었고 해국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묵혀둔 마음의 무게가 오늘에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어요.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빛이 천장을 따라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정혜국은 번호표를 뽑고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가는 시선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수일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친 손등, 오래 입은 점퍼, 그리고 바깥에 세워둔 작은 트럭. 그는 그런 시선을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102번 고객님, 창구 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국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창구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조금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해국은 그 차분함에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손님 인출 금액이 상당히 크십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해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드려야 한다면 말씀드리지요. 필요한 일입니다. 직원은 절차에 따라 지점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해국은 창구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실루엣이 움직이고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언가 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바쁜 걸음을 하고 다가왔습니다. 넥타이를 한번 정리하며 해국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고객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바로 인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해국은 눈을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제 돈이지요.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규정상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안 확인도 더 거쳐야 합니다. 말의 끝이 흐릿했습니다. 해국은 그것이 규정 때문인지 혹은 겉모습 때문인지 한 번에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일장에서 겪었던 그 작은 무시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해국은 짧게 물었습니다. 지점장은 달력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빠르면 모레 애프터는 아니면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국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앞에서 서성이기 시작한 두 명의 직원의 시선, 속삭임, 그리고 그 시선을 피해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겉모습 때문이라는 느낌이 은근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이나 외모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단지 규정상. 하지만 말은 미묘하게 끊어졌습니다. 그 단절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해국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중으로는 꼭 처리해 주십시오. 지점장은 고개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해국은 은행을 나서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작은 트럭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 서 있는 그 트럭은 외로워 보였지만 묵묵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가 말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겉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 마음을 지키기에는 세상이 너무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트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속상함이 아니라 체념도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이 흔들린 느낌이었습니다. 트럭 문을 잡은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무시당한 기분을 되돌려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해국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 결심이 굳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지요. 그는 짧게 중얼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변화와 작은 폭풍의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국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정리했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꾸준히 떠오르는 찜찜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할지, 혹시 또 다른 절차가 생기지는 않을지, 그가 걱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들이 보였던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견디고 나서야 겨우 말을 전할 수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조용했고 그 고요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당신은 늘 참아왔죠. 그런데 가끔은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해국은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트럭 열쇠를 들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조금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시간의 분주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국은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지만 어제보다 더 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직원들이 회의하던 그 눈빛, 아마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겠지요. 큰 금액을 인출하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끌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107번 고객님, 어제 만났던 젊은 직원이 그를 부르며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국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손님, 죄송한 말씀인데 지점장님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해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확인할 게 있습니까? 직원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본점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셨어요. 큰 금액이라서요.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해국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피로가 찾아오고 있었지요. 지점장이 잠시 후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본점에서 오늘 인출은 불가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국은 지점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돈인데도 제가 바로 찾을 수 없단 말입니까? 지점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더군요. 큰 금액일수록 절차가 강화되어서. 해국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등에 굵은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사람을 속이지 않고 일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이 한순간 의심받는 듯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지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조용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나와 트럭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세게 불었습니다.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그 속에서 혼자 멈춰 선 해국의 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럭 문을 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깊은 허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작은 세계 성실과 신뢰가 이 도시에선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트럭 앞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 눈동자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오랜 삶에서 얻은 한 가지 확신이었습니다. 사람의 존중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믿음. 그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은행 통장 대신 아내가 남긴 작은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글씨로 적혀 있던 말. 당신답게 살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해국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의 결심이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려는 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지. 그리고 더는 흔들리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작고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절망에 가까웠지만 그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생겨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정혜국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전날의 무거움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하게 가벼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 바람은 차지만 걸음은 어제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해국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천천히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요.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자 은은한 난방 공기와 함께 익숙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도 공기에도 여전히 어제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해국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는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젊은 직원이 창구에서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긴장한 어조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눈빛엔 분명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님, 어제 많이 불편하셨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해국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조금 예민했지요. 서로 오해였을 겁니다. 직원의 표정이 안도감으로 풀렸습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에서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오늘은 절차 안내를 다시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점에서 상황을 재검토했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훨씬 정중했습니다. 해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점장의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창구에서 본점과 통화를 이어가던 직원들은 어제와 달리 협력하며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지점장은 중간중간 해국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해국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속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제의 단절감 대신
오늘은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은행 내의 변화. 시간이 흐르며 은행 내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해국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손길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해국은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래야지요. 그는 마음속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때 담당 직원이 환하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본점에서 승인 났습니다. 그 말에 해국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무심했던 제 태도도 죄송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해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요. 서로 모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음만 풀면 길이 생기지요. 직원의 눈빛은 진심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서명 절차를 마치며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더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가능하면 직접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해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해주셨습니다. 짧은 침묵 후 지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해국은 이해하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몸은 차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바람이었지요. 해국은 트럭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햇빛이 트럭 표면에 반사되며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문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밝아졌지요. 트럭 안으로 들어가 앉았을 때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편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인출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지만 오늘 느낀 작은 변화들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무시 대신 대화, 불신 대신 이해, 오해 대신 배려. 이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길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해국은 시동을 걸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가는 길을 제대로 정해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음 장에서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국은 은행에서 인출한 서류 봉투를 가볍게 쥐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번지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은행에서 느꼈던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확실한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잘 풀리겠지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남동 언덕길을 따라 다시 송월원 앞에 도착했을 때 길가에 퍼진 점심 햇살이 조용하게 반짝였습니다. 트럭을 세우자마자 어제 그 앞에서 무심하게 그의 차를 훑어보던 남자 직원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어제 제가 무례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지요. 죄송합니다. 해국은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해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지금처럼 말로 바로잡는 일이겠지요.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나무향, 따뜻한 조명,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 해국은 잠시 눈을 감고 아내와 함께 오고 싶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여기 꼭 같이 오자고 했지요. 그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홀 매니저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자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조심스러움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해국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그는 식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럽지만 과하지 않은 분위기, 손님들 사이에 흐르는 은근한 대화, 그 모든 것이 아내가 좋아했을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나오자 해국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정갈했고 따뜻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홀 매니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용무가 있으신가요? 해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인수하려 합니다. 매니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침착하게 자세를 고쳤습니다. 네, 손님. 사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식당 대표가 자리로 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해국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대표는 해국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인수하시겠다고요? 예.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었던 자리입니다. 대표는 그 말에서 특별한 사적인 사연을 느꼈습니다. 해국은 자세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와의 약속을 조용히 떠올렸을 뿐이었습니다. 협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해국의 태도는 결코 과하지 않았고 대표 역시 정중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존중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어가실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부탁드립니다. 해국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오후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해국은 트럭 앞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 사이에 흐릿하게 떠오르는 아내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트럭 운전석 문을 잡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음속 긴장과 무거움이 사라지고 조용한 안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차권을 내던 직원이 조금 멀리서 다시 그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면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국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예, 나도 고맙습니다. 그 짧은 인사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말이었습니다. 해국은 시동을 걸며 잠시 멈췄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식당 인수 절차, 운영을 도울 사람, 공간을 지켜갈 계획. 그 모든 것이 벅차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그는 다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해봅시다. 트럭 안에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길 위로 나아갔습니다. 햇빛이 앞 유리창에 번지며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해국의 눈빛도 함께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향한 마음을 지켜가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을 채워가자.